가봉 출신 공격수의 왼쪽 팔 아래에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전통적인 보상, 매치볼 공인구이 들려 있었습니다. 즉시 북중미 스포츠 기자들의 수십 개 마이크와 녹음기가 MLS 득점왕을 향했습니다. 대륙대회 개막전부터 불을 뿜은 그의 날카로운 결정력,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눈부신 득점 감각을 찬양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부앙가는 쏟아지는 찬사에 취해 자신의 개인기를 뽐내는 대신 다음 날 스포츠 신문의 헤드라인을 모조리 바꾸게 만들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매치볼을 높이 치켜들고 손흥민이 방금 들어간 LAFC 라커룸 문 쪽으로 시선을 향한 채 자신이 넣은 3골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신들린 경기를 했다고 기사 쓰지 마세요. 부앙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장에서 가장 운이 좋은 녀석이었다고 쓰십시오. 서류상으로 이 공은 제 것이지만 이 공의 영혼은 손흥민의 것입니다. 소니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패스의 무게, 밀리미터 단위의 완벽함.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부앙가는 한국인 스타가 배달한 어시스트의 질에 대해 극도로 깊이 있는 전문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전문 지도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패스의 무게라는 개념을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TV를 보며 제 원터치 마무리가 예리했다고 칭찬합니다. 부앙가가 겸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소니가 차려준 그런 완벽한 밥상, 어시스트이라면 우리 할머니라도 골을 넣었을 겁니다. LAFC의 스트라이커는 문제를 해부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 패스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벽한 패스의 무게가 있어야 하죠. 소니가 아웃프런트로 차거나 스루 패스를 찌를 때 공은 두 센터백 사이의 틈을 뚫을 만큼 충분히 빠른 가속도로 발을 떠납니다. 하지만 마법처럼 그 공은 제 달리기 속도에 딱 맞춰 도착하는 순간 자동으로 감속합니다. 전 몸을 억지로 뻗을 필요도 없었고 뒤로 물러서서 자세를 고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을 컨트롤하기 위해 한 번 더 터치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죠. 소니는 제 머릿속의 물리적, 공기역학적 궤적을 이미 다 계산해 놓았고 저는 그저 순수한 본능에 따라 다리를 휘두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가 골의 난이도 90%를 짊어졌고 나머지 10%는 제가 빈 그물에 공을 밀어 넣은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어시스트였습니다. 마스터급 미끼 효과, 수비 블록을 찢어발기다 패스 기술에 그치지 않고 부앙가는 지난 시즌 집중 견제에 시달렸던 자신이 오늘 유독 비정상적일 만큼 많은 공간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즌 전 항상 상대 센터백이나 풀백 최소 2명에게 집중 견제를 당했습니다. 부앙가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니가 뛰었던 60분 동안 전 마치 텅 빈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상대가 손흥민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부앙가는 동료의 전술적 인력을 분석했습니다. 소니가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와 공을 받기만 해도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진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처럼 그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 3명이 소니를 에워쌌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수비 블록은 양 측면이 산산조각나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클래스를 살아있는 미끼로 던져 제가 질주할 수 있는 광활한 고속도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자유를 대가로 악의적인 태클을 견뎌냈습니다. 상대는 독약 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소니를 풀어주면 그가 직접 골을 넣을 것이고 소니를 에워싸면 그가 저에게 어시스트를 할 테니까요. LAFC는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공격 기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역할 전환, 킬러에서 설계자로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보내는 경의의 정점은 이 글로벌 슈퍼스타의 거대한 희생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던 선수가 이제는 후배를 빛나게 하는 발판이 되기 위해 기꺼이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소니의 과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안가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 케인과 함께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무서운 공격 듀오를 결성했었죠. 당시 작동 방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케인이 깊숙이 내려와 어시스트하고 소니가 폭발적으로 질주해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LAFC를 보세요. 손흥민은 과거 해리 케인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로 내려와 템포를 조절하고 공을 배급하며 저를 마무리 역할로 만들어줍니다. 시작. 3분 만에 페널티킥을 직접 차는 대신 저에게 양보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죠. 그는 자신의 기록을 쌓기 전에 제 자신감부터 세워주었습니다. 세계 득점왕 레벨의 선수가 다른 공격수를 위해 기꺼이 개인 스탯과 스포트라이트를 희생합니다. 팀을 위해 뛰는 그 인성, 겸손함, 축구 지능은 아랍 자본이나 그 어떤 초대형 계약으로도 MLS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인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연쇄 효과. 최고의 수비 무기는 파괴적인 공격진 인터뷰. 마지막에 부안가는 수비수 동료의 말을 빌려 공격뿐만 아니라 LAFC 수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손흥민의 전방위적 영향력을 요약했습니다. 축구는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부안가가 결론 지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은코시 타파리, LAFC 센터백가 제게 말하더군요. 대륙 대회를 뛰면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었다고요. 그는 전반전 내내 사실상 우리가 뛰는 걸 구경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와 소니가 고속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찢어놓자 레알 에스파냐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숨이 턱에 닿도록 공을 쫓아야 했고 공을 뺏길 때마다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역습을 조직할 정신적, 육체적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공격 시스템은 애초에 싹이 잘려 무력화되었습니다. 최고의 수비 무기는 상대의 의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공격진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LAFC 선수단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이 해트트릭 공은 제 손에 있지만 20년 만에 켄차카프 대기록과 이 영광은 온전히 등번호 7번의 설계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데니스 부안가의 이 고백은 북미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재능을 칭찬하는 동시에 부안가의 성숙한 인식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 MLS 레전드 스트라이커, MLS 시즌 패스. 부안가의 말을 들으니 그 기분이 딱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 어떤 공격수라도 손흥민 같은 파트너를 꿈꿉니다. 압박을 모조리 흡수하고 완벽한 빈 공간에 공을 떨궈주는 사람 말입니다. 부안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에고, 자존심을 낮추는 매우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듀오는 올해 리그를 초토화할 겁니다. 맷 도일, 전술 분석가. 손흥민이 새로운 해리 케인으로 진화한 것은 경이로운 전술적 현상입니다. 그는 두 다리보다 뇌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선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순수 윙어가 뛰어난 10번 플레이메이커로 탈바꿈하는 것은 완벽한 축구 천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징표입니다. 데니스 부안가의 고백을 통해 LAFC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더욱 선명하고 다차원적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골이나 어시스트를 넘어 팀을 위한 희생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져왔습니다. 동료에게 무대를 양보함으로써 손흥민은 개인기에 의존하던 LAFC를 막을 수 없는 집단 공격 기계로 변모시켰습니다. 믹스트존의 인파가 뜸해질 무렵 데니스 부안가는 해트트릭 공을 품에 안고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구단 버스에 올랐습니다.